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올해 상반기 공공기관들이 청년 인턴 채용 목표치 달성을 눈앞에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대자동차가 온라인 투표를 통해 선정된 지방 소재 10개 대학과 서울 경기 소재 8개 대학을 직접 찾아가는 전국고 채용 설명회를 9월 중 개최합니다. 한국노동연구원은 올 상반기 20대 후반 남성 고용률이 사상 처음으로 70% 아래로 떨어졌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 직속 청년위원회가 지역 일자리 창출 문제를 고민하기 위한 타운홀 미팅을 19일부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취업엔 박재권입니다. 안녕하세요. 홍선입니다. 재권 씨, 네, 반갑습니다. 네. 얼마 전에도요, 우리 취업엔 코너를 통해서 마라톤 열심히 하시는 분 출연하셨었잖아요. 예, 그렇죠. 그렇죠? 예. 재권 씨도 요즘 운동 열심히 하시는데 마라톤 한번 해보시는 게 어때요? 마라톤이요. 이거 되게 매력적이고, 그렇죠. 예, 스트레스도 많이 풀린다고 하더라고요. 예, 근데 저는 힘들어서 안 하려고요. 너무 힘들대요. 근데 이게 정말 힘들지만 네. 이 하다 보면은 스트레스가 날아갈 정도의 쾌감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렇죠? 얘기는 들었어요. 근데 너무 힘들대요. 맞아요. 그리고 이게 또 매력적인 게 네. 1등, 2등 이런 등수보다도 이 완주를 하면 그 즐거움이 또 정말 크다고 하더라고요. 예. 네. 다시 한번 생각을 좀 해봐야겠군요. 그 풀코스 기록 욕심 버리고요. 네. 좀 이렇게 잘 뛰고 못 뛰고를 떠나서 함께 달리는 즐거움. 또 친한 분들이 같이 뛰면 옆에서 또 동료가 그렇죠. 든든하게 뛰잖아요. 그래서 네. 포기하고 싶어도 계속 뛰게 될 것 같고 그런데 취업을 준비하시는 분들도요. 한번 이 고된 과정을 즐겨보는 건 어떨까요? 네, 이 마라톤도 굳이 또 자신과의 싸움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네. 이게 진짜 싸움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정말 즐거운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하면은 완주하시는데 좀 더 즐거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자, 취업엔 오늘 순서도 힘차게 출발해 보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주목할 만한 취업 뉴스를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취업의 뉴스 시간이죠. 네, 한국경제TV의 이지수 기자 그리고 이지연 뉴스캐스터와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자, 우리 이지수 기자 오늘 첫 소식 어떤 소식 준비하셨습니까? 네, 공공기관들이 채용한 올해 상반기 청년 인턴이 모두 12,500여 명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목표치의 98%까지 근접을 한 건데 이 청년 인턴을 하면 정규직 일자리를 얻을 수 있는 걸까요? 이 소식 잠시 후에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궁금해지는 소식인데요. 잠시 후에 자세하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지연 캐스터가 준비하신 내용도 들어볼까요? 네, 해외 취업, 좁은 국내 고용시장을 벗어나서 특별한 경험도 쌓고 또 글로벌 인맥도 쌓을 수 있는 정말 좋은 기회인데요. 그런데 이 막상 해외 취업을 하려고 해도 정보가 부족한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정부가 청년들의 해외 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나섰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내용 궁금해지시죠? 잠시 후에 짚어드리겠습니다. 예. 네, 자, 취업의 뉴스 첫 소식부터 본격적으로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공기관의 청년 인턴 채용, 그러니까 98% 이미 달성했다는 얘기인데 굉장히 성공적으로 들리는데요. 상황 어떤가요? 성공한 거죠? 올해 상반기 공공기관들 그 청년 인턴 채용 목표치에 근접했지만 정규직 전환 비율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기획재정부가 2013년도 상반기 공공기관의 청년 인턴 채용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올해 상반기 총 295개 공공기관이 채용한 청년 인턴 12,556명이었는데 올해 목표치의 97.7%에 이르는 수치입니다. 이 수치만 보면 목표치에 달성을 해서 굉장히 좋은 성적으로 들립니다. 하지만 이 가운데서 인턴의 정규직 전환 비율이 16.6%에 불과합니다. 정부가 권장하고 있는 인턴의 정규직 전환 비율은 20%인데 이것에 미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올해 상반기 그 공공기관의 인턴 채용, 청년 인턴 채용 매우 활발했는데요. 이 네. 전규직으로 전환되는 이 비율이 낮아요. 예, 그거 왜 이렇게 저조했죠? 네, 우선 청년 인턴 채용 실적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공공기관 유형별로 보면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이 목표치를 초과했지만 기타 공공기관은 저조한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코레일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수력원자력 등 공기업 30곳은 목표치를 초과한 성적을 기록을 했는데 당초 계약이 4,600여 명 수준인데 이보다 많은 4,800여 명을 선발해서 104.6%를 선발했습니다. 목표치를 초과한 거고요. 네. 국민연금공단 또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준정부기관 역시 목표치를 넘어선
6%의 청년 인턴을 뽑았습니다. 이 역시도 목표치를 굉장히 많이 상회한 건데 반면에 기타 공공기관,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한국과학기술원 등은 목표치보다 적은 수준을 기록을 했는데 61%의 채용 수준을 기록을 했습니다. 종합적으로 설명드리면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은 100%를 넘어섰지만 기타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50%를 약간 넘는 수준이었습니다. 네, 청년 인턴 채용 실적 살펴봤는데요. 그러니까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의 목표치를 이미 넘겼지만 기타 공공기관은 아직 성적이 좀 미흡한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이 청년 인턴 채용을 주도했다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특히나 분야별로는 에너지 관련의 공공기관들이 우수한 성적을 거뒀습니다. 한국전력이 1,104명, 한국수력원자력이 808명을 채용을 했는데 이 정도 수치면 전체 청년 인턴 수의 25%를 차지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에너지 공기업 2개 기관이 25% 이상을 채용한 거고요. 이에 따라서 올해 청년 인턴제 채용 실적 정부의 상반기 목표였던 75%를 넘겨서 98%를 달성을 해서 100% 목표치 달성에 근접하고 있습니다. 네. 자, 특히 그 에너지 공공기관들이 청년 인턴 채용을 좀 활발하게 많이 했네요. 네. 자, 청년들이 경험을 쌓을 수 있는 이제 기회가 많이 생겨서 참 반가운 소식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제 이 청년 인턴들의 정규직 전환 비율이 높지 않다는 거. 이게 문제예요? 맞습니다. 청년 인턴의 경우에는 정부에서 권장하는 청년 인턴의 정규직 전환 비율이 있습니다. 정규직 가운데 20% 이상을 청년 인턴 출신에서 뽑도록 권장을 하고 있는데 올해 상반기에 이보다 낮은 16.6%를 기록을 했습니다. 이 비중을 살펴보면 2009년에는 매우 미약한 수준이었어요. 2.8%였는데 2011년에 15.3%까지 올라갔고 지난해에는 정부의 권장 비율을 넘겨서 22.3%로 증가세를 탔는데 올해 상반기가 조금 주저하고 좀 내려앉는 모습입니다. 또 이 비율 역시 청년 인턴 채용 성적과 마찬가지로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이 주도를 했는데 기타 공공기관은 저조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공기업들은 정규직의 56.2%를 청년 인턴 출신에서 뽑았습니다. 정부의 권장 비율 20%를 훌쩍 넘긴 우수한 성적이고요. 특히나 한국중부발전을 비롯한 7개 기관에서는 정규직의 100%를 청년 인턴에서 뽑았습니다. 그러니까 청년 인턴을 뽑아서 육성을 했고 정규직으로 모두 다 흡수를 한 모습인데요. 준정부기관도 20.8%를 기록해서 양호한 모습이지만 기타 공공기관은 이 수치가 3.1%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100명 중에는 100명의 인턴 가운데 3명밖에 정규직으로 전환이 안 된 건데 기획재정부는 이에 대해서 청년 인턴이 하반기에 많이 종료가 된다. 따라서 그 종료가 되는 시점 이후에 정규직 전환 비율이 늘어날 것이라고 답을 하고 있고요. 청년 인턴제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서 앞으로 실적이 낮은 기관에 대해서 실태 점검을 벌이겠다고 밝혔습니다.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공공기관의 청년 인턴 채용 수치상으로 굉장히 활발한 모습입니다.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이 주도하고 있지만 기타 공공기관에서 좀 연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청년 인턴이 그냥 인턴에서 끝나지 않고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비율 역시 높아져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자, 정부기관의 청년 인턴 채용 소식 잘 들어봤습니다. 이 채용 실적이 좀 우수한 만큼 정규직 전환 비율도 목표치, 권장치에 좀 가까우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지연 캐스터가 준비하신 다음 소식도 들어보죠. 네, 정부가 청년들의 해외 취업 그리고 창업을 지원하는 K-무브 정책의 핵심이죠. 글로벌 잡탐방단을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라고 밝혔습니다. 고용노동부는요, 이 한국산업인력공단과 함께 이 해외 취업을 희망하는 청년에게 현지에서 취업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글로벌 잡탐방단 참여 청년을 모집한다라고 18일 밝혔습니다. 이번 이 글로벌 잡탐방단은요, 해외 취업을 희망하는 청년과 또 현지 전문가 등 나라별로 5명에서 6명씩으로 구성이 된다고 하는데요. 이 탐방단이 현지 기업을 직접 찾아가서 취업을 시도하는 것은 물론이고요. 현지 기업에 이미 취업한 청년과 인사 담당자 그리고 현지 취업 전문기관과 인터뷰 등을 진행하게 된다고 하는데요. 그만큼 현지의 생생한 목소리를 들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이번 이 해외 취업 탐방단은요. 그 나라의 취업에 필요한 다양한 정보를 수집한 이후에 그 정보들을 국내 취업 준비생들에 제공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네. 자, 현재
목소리를 정말 생생하게 들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네. 자, 그런데요. 어느 나라로 이 탐방단을 보낸답니까? 네, 고용부는요, 올해 미국과 베트남, 일본을 비롯해서요, 중국과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호주, 캐나다, 독일, 아랍에미레이트 등 총 10개국의 탐방단을 보낼 예정입니다. 오는 9월에서 10월에는 미국과 베트남, 일본 등 이 3개 나라가 먼저 탐방을 하게 될 텐데요. 우선 가장 먼저 다음 달이죠. 9월 9일에서 14일 미국의 탐방이 예정이 돼 있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에 있는 디자인 분야 회사 웰스프링과 아이데텍 마케팅 등의 파견을 예정을 하고 있고요. 이 두 번째 나라는 그 다음으로 베트남입니다. 베트남은 9월 23일에서 28일에 호치민에 있는 파소나텍 베트남과 하노이에 위치한 이 MDA ENC 등의 탐방단을 보낼 계획인데요. 처음에 말씀드린 이 파소나텍 베트남은 리크루팅 회사고요. 또 하노이에 위치했다고 말씀드린 MDA ENC는 건설사입니다. 이 두 분야에 관심 있으신 분들 적극적으로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세 번째 나라는 바로 일본입니다. 일본은 10월 16일에서 22일에 도쿄에 있는 이 IT 회사 신일철 스미킨 이 솔루션즈와 헤드헌팅 회사 인텔리전스 등의 탐방 활동을 할 예정입니다. 네. 자, 미국과 베트남 그리고 일본 많은 분들 관심 갖고 있는 나라가 아닐까 이런 생각 드는데요. 신청 방법도 좀 자세히 알려주세요. 네, 앞서 잠시 설명을 드렸는데요. 미국과 베트남, 일본 이 3개 나라에 대해서 알려드렸는데 이 3개국에 대한 글로벌 잡 탐방단 신청 기간은 오늘부터입니다. 19일부터 이번 주 돌아오는 일요일이죠. 25일까지 신청을 받고 있고요. 취업 비자 발급이 가능하고 또 해당 국가에 취업을 원하는 청년이라면 이 누구에게나 기회의 문이 열려 있습니다. 모집 예정 인원은요. 한 국가당 3명 내외라고 하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신청자를 대상으로 이달 말쯤에 서류 심사 등을 거쳐서 선정을 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번 이 글로벌 잡 탐방단에 선정된 청년에게는요. 항공비와 이 숙박비 등 현재 활동 경비 일체를 지원한다고 하니까 해외 취업에 관심 있으시다면 좀 놓치기 아까운 기회겠죠. 많은 분들 꼭 도전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신청을 원하시는 분들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해외 취업 사이트 월드잡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좀 더 자세한 사항은요. 해외 취업 고객센터 1577-9997번으로 전화 문의 가능하니까 참고하시고요. 우리 정부에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이 해외 취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K-무브 사업을 펼치고 있는 만큼 이번 탐방단의 역할 중요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요즘 이 국내에서 취업 어렵다라는 분들 많으시죠. 이번 글로벌 잡 탐방 기회 통해서 보다 넓은 해외 취업의 시장으로 눈 돌려보시는 것도 좀 좋은 전략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예. 해외 취업 원하는 구직자분들에게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적극적으로 지원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취업의 뉴스 오늘도 다양한 소식 살펴봤는데요. 한국경제TV 이지수 기자 그리고 이지연 뉴스캐스터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